엄마의 손가락. 유수진. 제가 어릴 때 엄마는 전자회사에 다녔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늘 단칸방집에 앉아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면 집은 어린 동생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엄마를 따라가게 놀아 붙들었거든요. 저희가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느 날, 엄마가 손가락에 큰 붕대를 감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분들이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사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고 또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붕대를 푼 날 알게 됐습니다. 엄마의 한 손가락이 새끼손가락보다 짧아져 있다는 것을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기계의 손가락 2마디가 잘린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엄마의 아픔은 생각지 않고 더 초라해진 엄마가 보기 싫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때는 회사 옷을 그대로 입고 온 엄마에게 빨리 돌아가라고까지 했습니다. 잔뜩 멋을 내고 온 친구들의 엄마와 비교되었으니까요. 엄마의 아픔을 이해한 건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 외갓집에 간 저는 넓은 시골집과 풍경이 신기해 동생과 숨바꼭질을 하며 뛰놀았습니다. 술래인 동생을 피해 부엌으로 숨어들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겁니다. 손가락이 꽉 끼는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큰 쇳덩어리였습니다. 너무 아파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족들이 온 후에야 쥐덫에 손가락이 낀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바로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의사를 만나자 손가락이 잘린 건 아니죠? 괜찮은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후에는 아물 거라 했지만 엄마는 몇 번이고 반복해 물었습니다. 잘 치료된 거 맞죠?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모든 것이 치료된 거 성가시고 맞죠? 불편했습니다. 아유, 네. 그제야 엄마의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창피하게만 생각했던 엄마의 손가락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아픈 손가락으로 밥을 하고 제 머리를 빗겨주고 일까지 했거든요. 그동안 엄마 참 많이 불편했겠다. 엄만 괜찮아. 네가 창피했지? 엄만 너희들 손가락이 다 예쁘게 생겨서 감사해.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당신 아픈 것은 내색할 수도 없었던 엄마. 엄마의 그 시린 세월과 고통을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또 죄송합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한 죄. 전재원.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붕어빵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난 엄마 얼굴에 있는 주근깨 때문에 좀 창피했다. 원아, 엄마 여기 있어. 초등학생 때는 하교 시간에 맞춰 엄마들이 학교로 마중 나왔는데 엄마도 나를 기다리다가 발견하면 손을 번쩍 들고 흔들면서 아른 체를 했다. 그때마다 나는 엄마가 화장을 했는지부터 확인했다. 곱게 화장을 한 날은 바로 달려가고 화장을 하지 않은 날은 머뭇거렸다. 엄마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주근깨가 자꾸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우와, 너네 엄마 정말 키 크다. 엄마를 발견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도 왠지 놀리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주근깨도 신경 쓰이는데 키까지 크니 더 튀어 보였다. 그렇게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그 마음을 밖으로 표출했다. 아, 엄마, 제발 화장 좀 하고 다녀.
그 말에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까는 생각지 않았다. 다 자라서 생각하니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엄마는 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친구들 간식까지 챙겨왔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난 엄마를 부끄러워만 했으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엄마는 잘난 것 하나 없는 못난 아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애정이 가득하다. 어릴 때지만 엄마를 부끄러워한 내 자신이 더 부끄럽다. 세상에 엄마보다 더 자랑스러운 분이 어디에 또 있을까?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강성문 29 어머니의 청춘이 멈춰버린 나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부터 어머니는 100일이 갓 지난 막내를 포함해 홀로 세 남매를 키워야 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할 시간도 없이 어머니는 연약한 몸을 이끌고 밭일과 논일을 다니셨고 땔감도 직접 구해오셨다. 철부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그런 고생을 알지 못했던 나는 친구들과 매번 싸워 어머니의 가슴에 돌덩이를 안겨드렸다. 내가 사고를 치고 어디론가 숨어버리면 어머니가 대신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 용서를 비셨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본 어느 날, 이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를 돕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작은 땅에서 허리 펼 틈도 없이 부지런히 일해도 별 희망이 보이지 않자 우리들을 데리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로 무작정 올라오셨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 며칠씩 끼니를 챙기지 못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하루는 새벽에 막내 여동생이 이유도 없이 계속 울어댔다. 그 바람에 우리가 잠에서 깼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와서야 연탄가스갓에 하마터면 모두 중독되어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알았다.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오신 어머니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다. 이젠 우리가 다 자라 어머니 고생을 대신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일을 하신다.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자식들 덜 고생시킨다고 평생 일을 하셔서 몸이 성한 데가 없는데도 자식에게 짐되기 싫다며 내 밥벌이는 스스로 하겠으니 너희들은 걱정 말고 아프지 말라고 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어머니에게 투영된 건 아마 어머니만이 하늘 어머니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